파주 아파트 44만 원 배수로 덮개 그 뚜껑은 좀 억울하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아파트 측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장충금을 잘못 써서 부과가 되는 벌금들 이게 이제 우리가 장충금을 함부로 쓴 게 아니야 잘못 쓴 게 아니야라는 것을 아파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요. 사실 명백히 장기수선충당금 규정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잘못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행정청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과태료에 대한 결론이 소송을 통해서 달라지는 경우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해 주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아파트 측에서 고의가 아니었고 과실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과태료 재판에서 승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장충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걷지 않은 건 아닐 텐데 물론 이제 그간 뭐 많은 수리를 하고 교체할 것이 많아서 다 썼다고 보여지는데 엘리베이터를 제때 고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났던 저희 사고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이게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올리면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더 올리지 못해서 결국은 소진되고 없었을 테고 이게 관리소장 마음대로 우리의 돈 지금 없으니까 더 내세요 이러면 당연히 낼 주인이 많지 않을 테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입주민들로부터 얼마씩 걷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관련 법령에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애초에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계획 기간을 몇 년까지 이제 계획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 기간 동안 총 수선비를 얼마 지출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입력하면 세대별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의 액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우리 아파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적정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애초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너무 낮은 단가로 책정을 했거나 또는 계획대로 징수를 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일 텐데요. 결국 장기수선 충당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업체 그리고 입주민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 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액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전문 기관에서는 제곱미터당 장충금이 910원 정도가 최적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많아요. 2.5배인 219원입니다. 이게 규정보다는 많이 걷는데 뭐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걷습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은 처음에 수립했던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예정한 수선비 총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승강기 교체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둔다고 하면 승강기도 제조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규격과 성능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단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비교적 단가가 높은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도 비슷한 단가의 승강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 적립해 두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낮은 단가로 책정을 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수선 공사를 시행할 때 현실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냈던 장충금을 돌려받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이제 주인이 세를 줬을 경우에는 그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걸 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입자는 그대로 있었는데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터넷과 세간에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문제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세입자는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자기가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 전액을 청구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틀린 정보고요. 소유자의 지위와 임대인의 지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에는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집주인이 소유한 기간 동안에 냈던 것은 전 주인에게 받아야 된다. 근데 전 주인이 이제 내 집 아니야. 나 돈 없어 못 주겠어. 이러면 소송해야 됩니까?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예, 그렇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복잡해지네요. 전세 사는 분들이 그렇잖아도 힘든 상황에 장충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행법들의 이제 허점들을 끝으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국토부가 만든 법령 자체가 기준이 없다. 앞서서 이제 속도 위반 말씀하셨습니다. 예. 과속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벌금이 더 큰데 예. 여긴 또 이런 구간이 없고 예. 들쭉날쭉하고 공동주택 간의 상황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뭐 들어간 비용이나 엘리베이터 가격조차도 다른데 예.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통일할 수 있을지 좀 난감하네요. 예. 우리나라는 인구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수선 충당금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중요한 장기수선 충당금 잘못 사용한 경우에 제재,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현재 정부가 강제성 있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런 기준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장충금 대해부 저희 이제 OBS가 지난주까지 촘촘히 해외 나가서 직접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해왔습니다. 너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자유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